항행의 자유는 공해에서 어느 나라의 군함이나 선박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는 19세기에 국제법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바다의 영유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외국 선박의 항행을 막거나 항행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제법상 완전히 금지되어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셨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째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 국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멋대로 일대의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무시하며 항행의 자유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 국가를 위협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 군함은 올해 들어 10번 이상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를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해협으로 역시나 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미국이 특히 대단한 이유는 군함의 경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자국 미사일 유도함인 USS 베리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위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인 대만 해협 이동을 했다.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도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의 행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함께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프랑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영국 군함 및 헬기와 함께 다음 주 싱가포르를 방문한 후 남중국해의 특정 해역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럽은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영국 국방부 장관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3척의 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할 것이다. 국가들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국가들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유럽의 맹주로 꼽히는 독일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남중국해를 공해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를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중국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 때문입니다. 1대1로는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작전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는 사실 생각구 열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토까지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죠. 이는 교토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중국 선박이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생각구 열도에 접근하는 것에 맞서 이같이 대응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핵심부가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결국 실행을 보류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중국 해군함이 일본의 자국 영해라고 규정한 생각구 열도 인근 구역에 진입하자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대항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인근에 해상 자위대 호위함을 통과시키는
일본판 항행의 자유작전 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자위대 함정을 보내는 일종의 맞불 작전을 검토한 셈이죠. 물론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항행의 작전을 모방한 구상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 자위대 호위함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거나 파견해서 돌아오는 길에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함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단히 소심하고 영양가 없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런 소심한 작전 또한 최종 검토 단계에서 오류되었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은 시진핑 주석의 첫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중국에게 쫄아버린 것이죠. 중국이 발끈해서 적극적으로 나올까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일본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 후보생을 태운 연습선이 1대1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스리랑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일본이 그리스와 스리랑카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유럽으로 본격 확장하는 전진기지로 그리스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의 연습선 방문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역시나 별로 영향가 없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연습선의 두 나라 방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사들인 다른 나라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중국이 인수한 그리스와 스리랑카 항만을 일본 함정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열린 항만의 중요성을 상대국가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규탄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 정부 역시 해당 수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미국 등 18개국 외교부 장관이 모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영내 번영에도 중요하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진 중인 남중국해 행동구축협의가 국제법에 합치되고 모든 국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의 첨단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만을 불행에 빠뜨릴 뿐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대만 지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대만 민중에게 크나큰 재앙만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만의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7종의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이죠. 미국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남중국해 패권 싸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한때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며 추켜세웠던 두 나라다. 한국은 베트남을 신남방 정책 핵심 국가로 여겼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비롯해 경제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선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의 친선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모양새다. 마치 모래성처럼 말이다. 특히 두 나라 국민 간의 호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시작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었다. 이때 베트남 일부 네티즌이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이용 한국을
한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재빠르게 막은 것도 양국 국민 정서가 상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 국민들은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상당한 그 한국인을 가로막은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베트남 국민들도 그 나름대로 할 말은 있다. 한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을 격리시키고 반미를 제공했는데 이를 빵 조각으로 지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베트남에서 반미는 우리의 김치와 같은 음식이다. 국민 정서가 담긴 특별한 음식이다. 음식에 대한 몰이해가 돌은 참극이었다. 이런 몰이해가 베트남 국민에 반한 혐한 정서를 심화시켰다. 양국을 더 친밀하게 했던 박항서 감독을 두고도 양국 국민은 마음이 상했다. 한국인들도 베트남 국민도 박 감독을 매개로 더 친밀해진 것은 팩트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중흥을 이끈 인물이다.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의 축구를 2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베트남에서 활약하는 박 감독에게 한국인들은 쌀딩크라는 애칭을 붙여줬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인이었던 히딩크 감독을 떠올리면서다. 베트남 축구가 우승을 하고 본선에 진출할 때 한국인들은 베트남과 함께 희열을 느끼고 쌀딩크를 자랑스러워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솔선수범했다. 자진해서 흔쾌히 기부금을 내놨다. 베트남 국민들도 고마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동영상도 찍었다. 올바른 손 씻기 동영상이었다. 베트남 언론들은 이런 박 감독의 행보를 앞다퉈 보도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후가 문제다. 이후 일부 베트남 매체가 박 감독이 연봉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조로 기사를 썼다.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과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박 감독 덕분에 베트남의 축구가 발전했는데 베트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이유였다. 코로나19로 양국 간 상황이 이렇게 미묘한데 하필 이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밀렸다. 지난해를 통틀어 베트남 외국인 투자 순위 1위였던 한국이 올해는 4위로 하락했다. 물론 올 1, 4분기에 한해서다. 양국 국민의 감정이 상하자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나섰다. 이들은 양국 간 간극을 좁혀보려 열심히 활동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노력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기엔 양국 국민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인다. 양국 국민의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양국 국민과 양국 정부 모두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입국 제한국서 방역 모범국으로 국경 넣는 방역 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에 각국에서 한국 방역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입국 제한국 5명을 썼던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거듭난 셈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매일 늘어나는 탓에 외교부는 각국의 입국 제한 철회를 요청하기 바빴다. 우리 정부 노력에도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지역은 181곳까지 늘었다. 그러나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다. 빗장을 걸어 잠그던 각국이 도와달라며 먼저 손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20곳이 넘는 국가에서 진단키트 협조 요청이 들어왔으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베트남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수원 북베트남 총리 간 통화에서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방역 및 임상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런데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앞장섰던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월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작스럽게 금지해 이미 출발한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 베트남이 한국 국민에 대한 14일간 시설 격리를 단행해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우리 국민들을 도왔다. 아울러 베트남 내 우리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교섭한 결과 베트남은 삼성, LG 등 일부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우리 정부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도 지난달 초 한국발 입국을 금지해 우리 외교부가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보고 싶다며 한국에 직접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차관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독일은 회의 시작 전 상당한 분량의 사전 질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사전 질문지엔 진단검사 관련 9개 항목, 검역관리 관련 8개 항목, IT 지원 애플리케이션 관련 6개 항목, 사회적 거리두기, 거버넌스, 출입국 통제, 기저질환 고위험군, 보호방법 등 전 분야를 망라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이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이기도 해서 독일이 유럽 전체의 대응을 염두에 두며 한국의 경험을 듣고자 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독일은 늘 우리가 배웠던 입장인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당국자는 진단키트나 방역 물자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자를 위한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협력 요청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섰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 만큼 이런 때일수록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